안녕하세요, 주유맘입니다. 오늘은 짜란! 여기가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오신다는 몽키아라 몬키아라, 저도 몽키인 줄 알았네. 몽키아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상담을 좀 쭈루룩 하루에 한 개씩 했고요. 나름 첫 방문치고 나쁘진 않았습니다. anyway,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정착 가족들과 뉴질랜드로 이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가장 최고의 골칫거리 짐 싸기에 대해서 한 방에 쫘르르 브리핑을 드려볼까 합니다. 뉴질랜드에 장기적으로, 저 장기란 말은 1년 플러스 그 살기를 결정을 하셨을 때 짐 싸기에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첫 번째, 수확형. 자기가 그냥 모든 짐을 우리는 비행기에 그냥 가지고 오겠습니다. 웬만한 건 뉴질랜드에서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10가족 중에 한 가족 정도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조금 드문 케이스고요. 자, 두 번째,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방법은 큰 짐, 이삿짐을 보내시지 않고요. 큰 짐은 오셔서 구매를 하시고 박스를 이용해서 해상 택배를 보내시는 방법. 자, 이걸 두 번째 제일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세 번째는 한국에 있는 가구나 가전 너무 아까워요. 저희 다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거는 이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삿짐은 이제 해운회사에 직접 연락을 하셔가지고 뭐 견적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직접 거기 사장님이나 직원분이 이제 한국 집으로 오셔가지고 견적을 드리죠. 뭐 컨테이너 하나, 컨테이너 두 개, 뭐 이렇게 뭐 견적을 많이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많은 저희 고객분들은 여러 군데 견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컨테이너 하나 풀로 채우실지 반개로 채우실지 고민을 하시고, 최근에 올라오신 분은 한 반개 정도 채우시는데 원장님 660만원 견적 받았습니다. 저 어떡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셔서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이 660만원에 어떤 게 포함되어 있는지 다르겠지만, 자, 이사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대부분 가전은 제가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추천드리지 않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뭐 냉장고 호스 연결이 다르네, 어쩌네, 뭐 그리고 도란스 챙겨와야 되네, 도란스가 아니라 변압기 챙겨와야 되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지만, 제가 많은 경험을 해볼 때 사이즈가 너무 달라요. 그다음 한국의 가전 사이즈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어떤 집을 구하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이즈 체크 없이 한국 물건을 많이 들고 오셨다가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로 들어가시는 우리 그 고객님이 냉장고 사이즈 너무 커서 뭐 문 떼고, 그리고 그 주방 안에 사이즈 안 들어가서 거실에 냉장고 놔둬야 되고, 이제 이런 케이스 좀 봤고요. 그리고 세탁기하고 건조기도 사이즈가 커요. 많은 분들이 정착을 하시면 뉴질랜드 가전 왜 이렇게 사이즈가 작아요? 라고 저한테 컴플레인 아니면 컴플레인 하시는데, 저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이 사이즈가 큽니다. 저는 평생 세탁기 10kg로 잘 살고 있고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주 빨래를 하는데 왜 이렇게 세탁기 20kg여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1인으로서는 그냥 이렇게 살짝 설명을 드리고 말죠. 어쨌든 그 뉴질랜드는 뭐 게라지에 세탁기를 넣으시든 아니면 세탁실에 세탁기를 넣으시든 굉장히 뉴질랜드 가전에 맞는 사이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큰 사이즈를 좀 소화하기 힘든 집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마 컨테이너로 이삿짐을 하시더라도 가구나 뭐 필요한 거 정도 하실 텐데, 이제 이런 거 비교를 생각해 보시면 가구만 사실 거고 어차피 가전을 새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 굳이 이삿짐을 이용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본인의 성향상 하시면 되고요. 근데 요거 이제 본인 성향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고, 어차피 근데 이삿짐 하실 거는 그냥 짜잔한 거 다 들고 오시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제일 많이 이용을 하시는 두 번째 방법, 필요한 거 이렇게 박스로 해서 해상으로 보내시는 방법을 제가 제일 많이 안내를 해드려요. 기본적으로 해상으로 보내시는 거는요, 기간을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 정착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해상으로 이용하실 회사 이름을 몇 군데 정도 링크를 드리고, 거기에 한국 사이트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가셔서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입고 날짜, 이 입고 날짜는 이제 그분들의 배대지가 있어요. 그 택배 회사에. 그러면 인천공항으로 물건을 보내고 입고 날짜, 그리고 거기서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배가 출발하는 날짜, 뭐 이런 것들이 스케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나의 뉴질랜드 도착일이 1월 20일이다 그러면 뉴질랜드 도착일이 내 물건이 1월 10일쯤 도착하실 수 있게 맞춰서 그 택배 회사의 배대지로 택배를 보내시면 되는 거죠. 보통 택배가 뭐 한 5박스 뭐 이 정도이신 분들은 그냥 택배 회사 이용하셔가지고 보내시고, 또 어떤 분들은 원장님 저희가 택배
테이프가 15박스라서요. 그 뭐지? 그 봉고로 짐 옮겨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한국에 조금 가격 괜찮더라고요. 해서 집으로 오셔가지고 박스를 들고 그 배대지로 또 옮겨주시는 서비스를 이용하시기도 하고. 이건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겠죠. 제가 뭐 백날 얘기를 해봤자 자 그거는 알아서 어렌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짐을 보내야 되는 날짜 안에 뭐를 싸야 되는지, 그리고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자, 우선은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인 해상 택배를 이용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제가 저희 고객님들한테 드리는 가장 좋은 팁은, 자, 어떤 분은 괜히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여기도 사람 사는데 있을 거 다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과 어떤 분은 한국에서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사들고 오기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걸 꼭 들고 오세요, 들고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니, 이제 그건 본인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바리바리 싸들고 올 건지 아니면 웬만한 건 오셔서 구매할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왕 짐을 보내기로 하셨으면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거를 한꺼번에 다 싸서 하루에 보내려고 생각하시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다행인 건 뉴질랜드하고 한국의 계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 어머님들은 겨울에 출발을 하시지만 여름에 들어오실 경우에, 자, 어머님이 우선 결정을 하셨으면, 자, 한국에 여름이 지나가면 더 이상 여름 이불과 여름 옷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1차로 박스를 싸세요. 뭐 책, 여름옷, 뭐 이런 거. 내가 뉴질랜드에 도착하면 있어야 되는 짐들을 먼저 싸셔서 미리 보내세요. 뭐 석 달 전, 2달 전, 미니멈 2달 전에 보내시면 도착하시기 전에 택배가 도착이 돼 있고요. 저희 정착 서비스를 이용하면 제가 띠리링 전화를 받아가지고 뭐 누구님 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이러면, 아, 그분들 주소는 여기고요, 아니면 아직 주소가 안 정해졌으니까 저희 집으로 갖다 주시고요, 뭐 이런 거를 제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래서 짐을 보관하고 있던지, 아니면 이미 주소지가 정해졌으면 글로 딜리버리를 받아서 저희가 안으로 들여놓든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오시면 당장 필요한 짐이 있을 수 있게 우선 첫 번째 짐이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가기 전에 또 준비를 하다 보면 또 짐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출국 전에, 자, 그러면 겨울에 떠나서 뉴질랜드가 여름이 되잖아요. 겨울옷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소소한 짐들, 내가 뉴질랜드에 도착을 해도 바로 필요 없는 이런 짐들은 내가 출발할 때 보내시면 내가 도착하고 한두 달 있다가 물건이 도착하겠죠. 그럼 퍼펙트! 이렇게 두 번에 나누셔가지고 짐을 보내시는 방법이 좀 스트레스가 덜 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건을 넣어야 될까요? 자, 여긴 저희가 원래는 정착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안에 체크리스트에 준비물 리스트라고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블로그에 업데이트를 해서 그 리스트를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정착 서비스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이 내용을 몰라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또 살짝 저희 구독자님을 위해서 리스트를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도시락통, 뉴질랜드 국민 도시락통 시스테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락통은 보통 오셔서 거의 많이 구매를 하시는 편이지만, 한국에도 요즘 도시락통이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원하시면 사오셔도 되고, 물통도 저는 한국 거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물통 한국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사오시라고 권장은 해드리지만, 또 뉴질랜드는 요런 종류가 있으니까 가격 비교해 보시면서 요거 뭐 한국에서 사셔도 되고 뉴질랜드에서 사셔도 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뉴질랜드 교복 신발이 뉴질랜드가 뭐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다 뭐 이렇게 학교에서 거의 다 검정색 신발을 원하는데, 한국에는 뭐 전부 다 검정색으로 된 신발을 구하기가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뉴질랜드 오셔서 충분히 구매도 가능하시지만, 확실히 한국에서 사오시는 게 가볍고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신발의 규정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사오실 수 있으시면 사오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는 편입니다. 학용품! 자, 학용품 뉴질랜드가 정말 너무너무 비싸요.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다이소에 가셔가지고 뭐 적당한 집에서 쓰는 학용품 이런 거 쓰러 오시면 되고요. 물론 학교에서 쓰는 학용품은 보통 이렇게 스테이셔너리 패키지를 구매를 하시고 학교에 냅두고 집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거기서 사용하는 거는 뉴질랜드에서 뭐 노트, 그 고유 노트 뭐 번호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건 뉴질랜드에서 구매하시면 되지만, 요런 거 있잖아요. 뭐 애들 생일 때, 특히나 여학생들 생일 때 뭐 생일 선물 주는 거 뭐 사실 뭐가 마땅한 게 있어요.
있을까? 뭐 이렇게 하실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지우나 뭐 이런 그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 가서 뭐 아기자기한 거 이쁜 거 너무 많잖아요. 이런 뭐 저는 새 걸로 한 몇 개 사와가지고 그거 이제 집에 가지고 있다가 누구누구 생일 때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주고 약간 이런 것도 좀 하거든요. 그래서 학용품 좀 가지고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생활용품은 뭐 화장품 한국게 너무 좋죠. 그리고 뭐 친구 엄마 저 마스크팩 선물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마스크팩 뭐 이렇게 한 통 된 거 몇 개씩 넣어가지고 친한 친구 엄마들 뭐 키들도 요즘에 코리안 뷰티 이러면서 하나씩 주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선물용으로 좀 챙겨 오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비약. 상비약 어머님들이 항상 챙겨 오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뉴질랜드 입국하실 때 신고하셔야 되는 품목은요. 그 처방전 3개월 이상 받으셔야 되는 그 약품들은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양이 엄청나게 많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좀 걸리겠죠. 근데 상비약 때문에 걸리신 분은 없으신 것 같으세요. 근데 상비약이 뉴질랜드가 의료 시스템이 그 항생제 처방 거의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걱정되시면 조금이라도 한국에서 상비약을 챙겨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뉴질랜드 그냥 파머시에서 처방전 없이 드시는 약도 저는 잘 듣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람의 신체가 또 저희가 또 뉴질랜드에 맞춰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상비약 좀 챙겨 오시고, 옷은 뉴질랜드에도 워낙 브랜드가 다양하지는 않지만 애들이 교복 입고 막 이렇기 때문에 굳이 옷은 많이 챙겨 오시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겨울에 막 롱패딩 이렇게 입을 정도의 추위는 아니거든요. 근데 실내 따뜻한 거 있잖아요. 그 뭐지? 수면 잠옷, 수면 양말 이런 거 한국이 싸고 가볍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한국에서 사오시라고 권해드리는 거는 수영복이 정말 별로 살 데가 없어요. 뉴질랜드가 종류도 별로 없고요. 그럼 또 어머님들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선수용 챙겨갈까요? 레시가드 챙겨갈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둘 다 챙겨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레시가드는 비치 가서 입고요. 그리고 그냥 일반 그 선수용 수영복, 뭐 선수용까지는 아니지만 수영 수업 할 때 또 입을 수 있는 거 챙겨오시고 한 2벌 정도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거치대 한 몇 개 꼭 챙겨 오셔야 돼요. 다이소에 가셔가지고 객게 타셔서 핸드폰 거치대 챙겨 오시면 좋고요. 그리고 꼭 챙겨 오시면 좋으실 거 그 전자파 벌레 캐치 있잖아요. 파리채 요거 전자파로 지지직 하는 거 말고 그 뭐지? 콘센트에 꼽아 놓으면 이렇게 전자파에 있는 그 벌레 캐치. 저는 이거 한국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뉴질랜드에서 제가 100불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한 2, 3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이렇게 방방마다는 아니지만 요즘 타너스 많이 사시니까 이렇게 층에 하나씩 해놓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분필로 찌익 하는 벌레 못 들어가게 하는 거 그거 뭐지? 신기패! 신기패 그게 너무 좋대요. 어머님들 더 잘 하시더라고요. 신기패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쭉 분필로 해놓으시면은 개미 같은 작은 벌레들 들어오는 거 좀 막으실 수 있으니까 신기패 들고 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샤오미 멀티탭 그 호주 뉴질랜드용 그거 한국에서 꼭 챙겨 오시고요. 그 뭐지? 매직블럭 하얀색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요즘에 K마트에도 팔기는 해요. 그리고 한국에 뉴질랜드 재팬샵에도 파는데 근데 뉴질랜드는 사실 그런 거 막 동네 슬리퍼 가서 막 다이소처럼 사오고 막 이런 게 아니다 보니 그냥 뭐 너무너무 가벼우니까 집 넣으실 때 몇 개 챙겨서 넣으시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매직 블록이 어디에 좋냐면 뉴질랜드가 이 벽이 다 페인트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나고 보면 이렇게 페인 거 말고 물건 옮기다 보면 검은색으로 약간 이렇게 색칠되고 막 스크래치 된 거 있어요. 그럼 어머님들이 막 새집 많이 들어가시니까 패닉해가지고 막 곰드비스 다 까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막 패닉해가지고 연락을 주시는데 이 매직 블록에 물 칠하셔가지고 슥슥슥슥 페인트 안 벗겨져요. 그냥 슥슥슥슥 하시면 그런 거 너무 잘 지워지니까 매직 블럭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솥, 전기 밥솥은 꼭 한국 거를 챙겨 오시라고 권장을 해드립니다. 근데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한국 거 다 쓸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전기가 이렇게 은은하게 나가는 뭐 밥통이라든지 또 뭐 있지? 뭐 간단한 거는 괜찮은데 뭐 전자파가 팍 나가는 거 있잖아요. 뭐 드라이기라든지 아니면 뭐 에어프라이어 뭐 이런 거는 아무래도 변압기를 쓰지 않으면 고장이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기준은
그냥 가벼운 거는 한국에서 보내시고, 그리고 쓰다가 뭐 집에서 지금 쓰시다가 뉴질랜드 쓰다 버려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는 짐에 넣으시면 되는데, 막 새로 구매하셔가지고 보내셔야 된다 이러면 저는 굳이 뉴질랜드 오셔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뉴질랜드 이케아가 실비아팍에 12월 4일에 오픈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케아도 오픈을 하고 코스트코도 아래쪽에 남쪽에 드러리 쪽에 2호점이 오픈을 한다고 하니 오클랜드는 그나마 많이 살기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바리바리 안 사오셔도 될 것 같은 게 저의 의견이지만, 항상 짐을 맞춰서 10박스를 싸시든 20박스를 싸시든 편하게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번도 전기장판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첫 해 겨울이 제일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해에는 전기장판을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전자파가 신경 쓰이시면 한국에 뭐 전자파 방지 뭐 이런 굉장히 나이스한 전기장판이 많잖아요. 뭐 그런 거 쓰시던 거 가지고 오시는 거 저는 오케이. 근데 뉴질랜드에서도 충분히 뭐 20불, 30불에 은은하게 나오는 전기장판 충분히 구매를 가능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필수 용품인지 아닌지는 개인적으로 결정하시고, 난방 텐트 있잖아요. 난방 텐트는 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은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조금 연식이 있는 하우스, 그리고 이중창이 아닌 좀 이렇게 밖에서 우풍이 센 집들 같은 경우에는 난방 텐트 너무 요긴하게 잘 사용하시고, 근데 뭐 타운하우스라든지 뭐 새 집 이중창이 있고 막 이렇게 단열재가 잘 돼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난방 텐트하고 전기장판을 쓰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밑에 다른 분들의 의견 만일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셔가지고 짐 싸기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짐 싸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서머리로 제가 간략하게 요점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짐은 너무 개인 취향에 따라서 다르니까 각자의 스타일에 맞추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필수 항목에 대해서는 저의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뉴질랜드에도 웬만한 거는 다 있다. 그리고 이케아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구매를 새로 하셔야 되는 물건들은 뉴질랜드에 오셔서 구매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짐을 보내실 때 한국에서 쓰시던 거 그냥 뉴질랜드에서 쓰다가 버려야지, 요런 물건들은 같이 해상 택배로 보내주시면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밥통은 꼭 챙겨오세요. 왜냐면 밥통은 뉴질랜드에서 사는 게 되게 비쌉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4가지 서머리를 해드렸고, 여러분들 뉴질랜드 오시기 전에 짐 싸기 야무지게 하셔서 지금만 영상 보고 짐을 쌌더니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